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문자의 입출력, 문자열의 입출력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문자열 처리 함수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처리 함수가 필요한 이유는 아래쪽에서 간단한 예를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str 1번이라고 하는 배열에 A, B, C, D, E를 저장해 놓고요. str 2번이라는 배열을 만들어 놓은 후에 str 2번에다가 str 1번의 내용을 복사하고 싶다라는 의도로 str2는 str1 이렇게 적어주는 거 안 된다라고 앞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복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 밑에 쪽에 적어준 것과 같이 str 0번 방에 str 1번 방의 값을 집어넣어라. str 2번에 1번 방에 str 1번에 1번 방에 있는 값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각 방에 매칭되는 방의 값을 하나씩 하나씩 다 넣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예로 든 것처럼 방이 10개 정도 짜리면 충분히 좀 노가다 한다 생각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이 어 100 개라든지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10,000개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10,000 라인을, 네, 이 단지 문자열을 복사하는 데에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좀 쉽게 처리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네,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저장해 놓고 불러다 쓸 수 있게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문자열 처리 함수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문자열 처리 함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자라는 게 이번에 이번 세시의 어 주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열 처리 함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앞에 슬라이드에서도 얘기했지만 보는 코드와 같이 문자를 복사하기 위해 여러 라인의 코드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번거로움들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함수가 문자열 처리 함수들이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이 문자열 처리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 string.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추가시켜야 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어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뒤쪽에 가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문자열 처리 함수는 메모리 버퍼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 그 버퍼 오버런이라고 하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 코딩된 프로그램의 취약점 중에 아주 중요하게 판단되어지는 어, 부분이 이 버퍼 오버런 취약점인데, 네, 그래서 지금은 문자열 처리 함수들을 배우지만 이런 버퍼 오버런의 취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난 다음에 문자열 처리 함수를 CQ하게 써보자라는 의미로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strcpy라는 함수 대신에 strcpy 언더바 s에서 조금 더 안전한 코드로, 안전한 함수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기존의 문자열 처리 함수들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찾아보셔서, 네, 조금 더 보안에 신경 쓴 str cpy 언더바 s 함수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 방법은 거의 같습니다. 네, 이것들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나오는 문자열 처리 함수는 strcpy라는 함수입니다. 어, strcpy라는 함수는 스트링 카피의 약자이고요. 어, 소스라고 하는 배열에 들어있는 문자열을 destination이라고 하는 배열의 문자열로 옮기는 일을
처리해 주는 함수입니다. 어 인자값으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데스티네이션이고요. 인자값으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소스, 근원지에 해당하는 문자열입니다. 어 여러분, 어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변수에 데이터 상수를 집어넣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죠. 대입 연산자 좌변에는 즉 목적지에는 어떤 상수가 저장되는 목적지에는 반드시 변수가 와야 됩니다. 저장 공간이 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trcpy 함수의 destination, 즉 첫 번째 인자값에는 반드시 배열의 이름이 와야 합니다. 소스라고 하는 두 번째 인자값에는 배열의 이름이 와도, 문자열이 저장되어져 있는 배열의 이름이 와도 관계없고, 어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포인터 변수가 와도 관계없고, 문자열 자체가 와도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데스티네이션 첫 번째 인자값에는 아 반드시 배열의 이름이 와야 한다. 저장 공간의 이름이 와야 한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수의 원형에서도 보면 src 소스에 있는 어, 두 번째 인자 값에는, 두 번째 매개 변수에는 const가 붙어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참조해서 읽어오는 일들만 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const가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destination의 캐릭터 앞에는 const가 없죠. 여기는 이 읽어온 애들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strcpy 함수의 리턴 값을 보면 캐릭터 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별이 strcpy 이름 쪽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리턴 값은 데이터형에 붙어 있는 것이죠. 별이 데이터형에, 캐릭터 쪽에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캐릭터 쪽에 붙어 있으니까 리턴 값은 뭐가 돌아온다? 그렇죠. 주소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주소가 돌아오느냐 하면 소스에 있는 값을 읽어서 데스티네이션에 이렇게 저장했어라고 저장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데스티네이션의 시작 주소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strcpy 함수의 리턴 값을 저장해야 한다. 그렇다면 포인터 변수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면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코드를 보면서 strcpy 함수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string.ht라는 헤더 파일이 추가된 것이 보이시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메인 함수 안에 str 1번에 10개짜리 배열이 있고요. 초입값으로 hello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str2라는 배열을 20바이트짜리로 잡아놨고요. strcpy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str1번에 있는 hello를 str2번으로 복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printf로 %s로 str2를 출력하면 str1에 있었던 hello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tr copy 이렇게 해서 str1에다가 world라고 하는 문자열을 직접 넣어줬습니다. 자, 여러분, str copy 제가 많이 헷갈렸던 부분인데요. str copy 함수에서 어떤 쪽이 데스티네이션이고 어떤 쪽이 소스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 앞에 원형을 볼 때는 앞에가 dest, 뒤에가 src 이렇게 써 있었었는데 그거를 그냥 막 깜지 외우듯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왼쪽이 대입 연산자의 좌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 외우시기 어려우시면 str copy 두 개의 인자값 str2, str1 이렇게 두 개의 인자값이 있는데 컴마 대신에 여기 는을 쓴다 생각하시면, 대입 연산자를 쓴다 생각하시면 str1에 있는 값을 str2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어, 뭐 외울 수 있겠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첫 번째 인자값, 는 왼쪽에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인자값에는 반드시 배열의 이름이 와야 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str 카피에 str1이라는 배열에다가 월드라는 문자를 집어넣으니까요. 원래 있었던 hello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덮어 쓰게 될 거고요. 네, 월드라는 단어가 문자열이 들어갈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 제일 마지막에 printf로 네, %s str1 출력하니까 네, 헬로우가 아니라 월드가 출력될 겁니다. 다음은 strlen 함수입니다. strlen 함수는 string length의 약자이고요. 네, 문자열 전체의 길이 몇 개의 문자가 이 문자열을 이루고 있는지 문자의 개수를 카운트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개수를 카운트한 다음에 되돌아올 때 리턴 값으로 문자의 개수를 리턴해 주기 때문에 인트형 변수로 리턴 값을 받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strlen 함수 안에 인자값으로는 문자열을 직접 따옴표와 함께 집어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배열을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배열을 넣을 때는 배열의 이름만 넣어야 되겠죠. 네, 널 문자를 제외하고 널 문자 전까지 카운트를 하고요. 네, 스페이스 공백 문자도 카운트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역시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str copy 함수에서 사용했던 코드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면서 네, 함수의 이름만 바꿔서 네, 한번 보도록 하죠. str1에 10개짜리 배열을 만들어 놨고 str2에 20개짜리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str1만 사용할 건데 한번 계속 봅시다. 다음에 int n 이렇게 해서 int형 변수 만들어 놨고요. n에다가 strlen의 리턴 값, 되돌아오는 값을 저장하도록 해놨습니다. str1을 strlen 함수의 인자 값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네, 이 strlen의 구조를 한번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strlen 함수의 원형은 네, strlen 함수의 원형은 str1이라는 배열이 이름으로 넘어갈 테니까 배열의 이름은 그렇죠. 시작 주소겠죠. 저쪽에서 strlen 쪽에서는 여기서 뭘 받아야 될까요?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를 받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터 변수로 포인터 변수에 저장된 주소로 찾아가서 거기서부터 뭐가 나올 때까지 네, 시작 주소에서부터 어, 널 문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하나씩 1, 2, 3, 4 이렇게 카운트해서 네, 끝나면 널이 나오면 카운트한 값들을 리턴해서 보내주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strlen 함수 그럼 별로 어렵지 않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네, 이제 제가 뒤쪽에 가서 어, 예제로 strlen 함수를 코딩해 보자 이렇게 한번 드릴 건데 한번 잘 코딩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알아볼 함수는 strcmp 함수입니다. strcmp 함수의 원형을 보면 네,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const에 포인터 변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strcmp 함수를 호출할 때 둘 다 주소를 넣어서 보내주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strcmp 함수는 string compare라는 어, 단어의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함수이고요. s1과 s2의 문자열들을 서로 비교해서 알파벳이 같은지 확인하는 어, 함수입니다. 제가 지금 뭐 알파벳이라고 얘기했지만 문자 전체를 비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한글이든지 아니면 뭐 특수 문자이든지 알파벳이든지 비교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턴 값을 보면 인트형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 두 개 S1과 S2가 같으면 정확하게 일치하면 네, 0을 리턴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네, 1과 마이너스 2를 리턴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설명이 있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 2를 리턴하고 어떤 경우에 마이너스 2를 리턴하는지 여러분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네, 이런 내용들 나중에 시험에도 제가 추가해서 낼 수 있을 테니까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rcmp 함수도 예제를 보도록 하죠. 역시 비슷한 예제 코드입니다. str 1번에 10바이트짜리 배열을 잡아놨고요. 네, 초입값으로 hello라고 줬습니다. 역시 str2에도 10바이트짜리 배열 잡아놨고, 네, 인트형 변수로 n을 선언했습니다. str copy 함수로 str2에다가 str1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strconf 함수를 사용했네요. str1과 str2를 strcmp라는 함수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strcmp 함수, strconf 함수는 두 개의 문자를 비교해서 정확히 일치하는지 본다 했죠? 네, str1과 str2에는 같은 문자열이 들어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strcpy 함수에서 두 개를 복사했기 때문에 같은 문자열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n이 0이냐라는 물음에 n이 0이다 라고 답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문자열은 같다 라고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끝나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우에 1이 리턴되어지는지 어떤 경우에 마이너스 1이 리턴되어지는지 str1과 str2의 문자열들을 바꿔가면서 실험해 보시면 금방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strcat 함수는 문자열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함수의 원형을 보시면 리턴 값으로 캐릭터 별 이렇게 해서 포인터가 넘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네, 인자 값으로 매개 변수로 S1과 S2 둘 다 포인터 변수로 만들어져 있고 특별히 S2에는 값을 바꿀 수 없도록 콘스트가 붙어 있습니다. 대충 예상이 되겠죠. 아까 str 카피하고 비슷한 형국인데요. str1에다가 str2의 문자열들을 연결하는 결합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str1이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str 카피는 덮어 씌웠었죠. 그런데 str cat 함수는 s1이 가지고 있는 문자열 제일 뒤에 S2가 가지고 있는 문자를 참조해서 다 복사해 와서 갖다 붙이는 연결시키는 그래서 S1에 ABCD가 있고 S2에 뭐 ZSCB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ABCD, ZXCV 이렇게 8개의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의 함수입니다. 그럼 리턴 값은 S1의 주소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결과로 어떻게 이어붙어졌는지 새로운 문자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S1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S1의 주소를 반환한다. 역시 주소를 반환하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를 대기시켜 놓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바로 출력시키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함수도 역시 예제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지요. strcat 함수 예제입니다. str1에 10바이트짜리 배열을 잡아놨고요. hello라는 초입값을 주었습니다. str2에 20바이트짜리 배열을 잡아놨고 hi tilde라고 하는 초입값을 주었네요. 그 다음에 캐릭터형 별로 n이라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 놨고요. n에다가 strcat 함수 호출해서 돌아오는 리턴 값을 집어넣었습니다. str2, str1 이렇게 했으니까요. str1에 들어있는 hello를 str2가 끝나는 tilde 뒤부터 이어붙이면 될 겁니다. 그래 놓고 str2에 전체가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리턴 값은 str2의 시작 주소를 리턴하게 될 거고 그 시작 주소를 n이 받아내는 코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printf로 %s str2 이렇게 출력했는데요. 똑같은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printf로 %s에 n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다 빠뜨리고 넘어왔는데 STR 캣함수는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역시 버퍼 오버런 취약점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str2가
str1의 값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것도 보존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str2는 지금 이 예제에서 str2는 충분한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str2에 4바이트 정도만 있다. 하이 틸드가 들어가기에 충분한 공간인 4바이트 정도만 배열을 잡아놨다. 그러면 헬로가 들어갔을 때 네, 메모리 사이즈가 넘쳐나겠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컴파일러가 받아주고 처리를 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류가 나서 문법적인 오류가 생긴다 이렇게 뭐 띄워주면 괜찮은데 이거 실행 오류로 처리해 버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 이렇게 사용자에게 이렇게 리스폰스를 잘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해커가 여기를 건드린다 그러면 어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메모리들이 넘쳐나서 넘쳐난 내용들을 해커가 어떻게 뭐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해커가 이렇게 바꾸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 좀 주의 깊게 사용하셔야 된다. 충분한 저장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웬만하면 secure한 strcat_s 함수를 사용하셔 것이 좋겠다라는 거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문자열 처리 함수입니다. strtok 함수이고요. strtok는 스트링 토큰의 약자입니다. strcat 함수와는 기능상으로 반대의 기능을 하는 함수입니다. strcat은 연결시키는 또 strtok는 분리시키는 그런 함수입니다. 매개 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별 str 있는데 분리하고자 하는 원본의 문자열이 들어있는 배열 이름이 이곳에 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onst 캐릭터별 어, 딜 딜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딜리미터의 약자로 쓴 겁니다. 딜리미터에서 구분자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tr을 무엇으로 구분해낼 거냐, 무엇으로 분리할 거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공백으로 분리할 거냐, 아니면 뭐 컴마로 분리할 거냐 이런 것들을 써주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얘도 리턴 값은 캐릭터 별 이렇게 해서 주소가 리턴되어집니다. 그래서 되돌아오는 리턴 값을 포인터 변수로 받아내시면 되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예제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str에 20바이트짜리를 잡아 놨고요. 여기에 이제 문자열을 쭉 주었습니다. 이 문자열들을 분리하려고 이제 strtok 함수를 사용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딜림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 놓고 이 포인터 변수 안에다가 구분자 공백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공백을 넣었지만 다른 곳에서는 뭐 컴마를 넣어도 되겠고요. 아니면 컴마 말고 아니면 컴마나 공백 두 개를 쓰겠다 그러면 공백도 넣고 이어서 컴마도 쓰고 이렇게 하면 두 개 중에 있는 거를 다 분리해낼 거라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토큰이라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 놨고 그 토큰이라는 포인터 변수에 strtok 함수에서 되돌아오는 값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딜림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공백으로 분리한 값이 토큰이라는 포인터 변수의 주소로 저장될 거고요. 그 주소를 출력하게 되면 분리해낸 첫 번째 분리해낸 문자열을 출력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이거를 실제 코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trtok 함수 예제입니다.
캐릭터형 배열 20바이트를 잡아놓고 초이값으로 KD 블랭크 AF 블랭크 EF 블랭크 이렇게 주었고요. CP라는 포인터 변수의 구분자 초이값으로 네, 블랭크를 주었습니다. 다음에 K라는 포인터 변수에 strtok 함수 리턴 값을 저장해 놨는데요. strtok 함수의 첫 번째 인자 값으로 str이라는 배열의 이름을 주었고, 두 번째 분리자, 구분자로는 cp를 주었습니다. cp는 공백 문자가 들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while문으로 반복을 돌렸습니다. K가 널이 아니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K가 널이 아닌 동안 이 Y를 반복하도록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K에 들어있는 애를 %S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while 바로 직전에 strtok 함수를 수행했기 때문에 구분자 그 공백으로 KD 앞에 두 개를 분리해 냈을 거고 KD가 들어있는 주소를 K에 반환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K를 %S로 출력을 하게 되면 KD가 출력이 될 거고요. 네, while문 안에 strtok 함수를 한 번 더 사용했죠. 그래서 나머지 문자열들을 분리해 내겠다라는 의도인데 첫 번째 매개 변수를 인자값을 좀 특이하게 주었습니다. null이라고 주었네요. 네, 이렇게 나머지의 문자열들을 계속 이어서 해 가려면 두 번째에 반복되어지는 두 번째 함수에는 null을 넣어 주어야 한다는 거 좀 특이사항으로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str을 또 넣어줘 버리면 계속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어, 구분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while문을 돌면서 KD만 구분해내는, KD만 분리해내는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건 이제 왜 이런지를 보기 위해서는 strtok 함수 내부를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용법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두 번째 처음 분리해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인자값에 두 번째 strtok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첫 번째 인자값으로 너를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해 가다 보면 첫 번째 출력은 KD, 두 번째 출력은 AF, 세 번째 출력은 EF가 출력이 될 거고요. 끝까지 다 와서 더 이상 구분해낼 것이 없으면 K에 너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while문의 조건식으로 K가 널이 아니지라는 예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문을 빠져나와서 프로그램을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두 번째 strtok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첫 번째 인자값으로 너를 사용한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네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지요. 자, 세 번째 시간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문자열 처리 함수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문자열 처리 함수를 여러분들 직접 작성해 보는 거죠. 그래서 strlen 함수, strcomp 함수, strcat 함수, 그다음에 strcpy 함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코딩해서 어, string.h 헤더 파일을 추가시키지 않고도 프로그램이 돌아가도록 저 옆에 있는 오른쪽에 예와 같이 함수를 직접 정의해서 처리하도록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직접 정의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strlen 함수는 strlen cys 제 이니셜인데요. 네, 여러분의 이니셜을 넣어서 뭐 홍길동이라고 한다면 hgd 뭐 이렇게 이니셜을 넣어서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작성을 하셔서 여러분 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장해 보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과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